미국이 물가 불안으로 인해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3번이 아닌 1번으로 축소할 수 있음을 언급해 충격파를 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펩사 양식에서 20%나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학비 보조액이 깎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53%가 은퇴저축과 은퇴 계획에서 뒤처지고 있다면서 노후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테리아 세균 감염에 의한 침습성 수막구균 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에서 회원들에 한해 곧 당뇨 비만 동시 치료제를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이 물가가 다시 흔들리며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당초 3번 단행하려던 계획에서 4분기 1번으로 축소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나서 충격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수 없는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은행장은 아예 올해에는 4분기에 1번 인하하게 될 것으로 공개 언급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물가 불안으로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것은 물론 올해 단행 횟수도 현재까지의 3번에서 단 1번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금리정책 조정회의에서 투표권을 가진 연준 멤버들이 따라 올해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고 시사한 데 이어 인하 횟수도 당초 3번에서 단 1번으로 줄이게 될 것으로 공개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스탠퍼드 대학에서 행한 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는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전에 물가 진정이 확실하다는 더 많은 증거를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not right and maybe too soon to conclude that there's some significant disconnect there in terms of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파월 연준 의장은 특히 나와 동료들은 물가 진정을 확신할 수 있을지 평가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연준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은행장은 CNBC와 인터뷰에서 현재 추세대로라면 물가 진정이 예상보다 느려지고 있다며 올해 금리 인하 횟수도 대폭 줄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공개 언급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은행장은 나는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4분기에 단 한 번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a slow decline of inflation through the course of the year. I think it'll be appropriate for us to start moving down at the end of this year, the fourth quarter. 연방준비제도는 3월 회의를 마치면서도 올해 안에 0.25포인트씩 3번 모두 0.75포인트 금리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연준 멤버가 3번을 1번으로 줄일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개 언급한 것이어서 충격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올 4분기의 FOMC 정례 회의는 11월 7일과 12월 18일에 열리는데 이 두 날짜 중에 단 한 번만 인하하게 될 것으로 보스틱 연방은행장은 내다본 겁니다. 연준 멤버들은 올 들어 미국의 물가가 1월보다 2월에 더 악화되는 등 다소 흔들리기 시작해 물가 진정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2월의 CPI 소비자 물가는 3.2%로 올랐고 코어 CPI도 3.8%나 됐으며 연준이 선호하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도 2.5%, 코어 PCE는 2.8%로 연준 목표치 2%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연준 멤버들은 물가가 다시 흔들리며 물가 진정이 불확실하므로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오다가 이제는 인하 횟수를 3번에서 단 1번으로 줄이려는 속내를 공개 표현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준금리 추이를 추적하고 있는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연준 멤버들의 잇따른 언급에 5월 1일 금리 동결을 확실시한 데 이어 6월 12일 인하 시작 가능성도 하루 사이에 10포인트나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등 널뛰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정부가 학비 보조금을 산정하는 데 적용하는 펩사 양식을 개선했다가 3개월 지연된 데 이어 20%나 오산으로 학비 보조액이 깎인 것으로 나타나 거센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접수된 새 펩사 양식들 가운데 20%가 부정확한 납세 정보 등으로 잘못 계산해 학비 보조액이 줄어드는 등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나 재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매년 제출하는 펩사 신청서 양식을 바꿨으나 기술 결함과 지연, 오산과 학비 보조 삭감 등 잇따른 부작용을 일으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새 펩사 양식은 지난해 12월 말에나 가동되기 시작해 출발부터 예년보다 3개월이나 늦게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연방교육부는 제출된 펩사 양식에서 20%는 부정확한 납세 정보 등으로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정부가 산정한 학비 보조액을 깎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인했습니다. 새 펩사에 의한 오산으로 일부 더 많은 학비 보조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으나 대다수는 받아야 할 학비 보조액보다 감소당한 것으로 연방교육부는 밝혔습니다. 이는 펩사 신청서를 제출한 650만 명 중에서 100만 명 이상이 부정확한 납세 정보 등으로 잘못 계산돼 학비 보조액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연방교육부는 현재 이들 펩사 신청서들에 대해선 재처리하고 있으며 4월 중순까지 수정하게 될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정부 오산으로 피해를 입었을 펩사 신청서들은 첫째, 교육비 세제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 둘째, 세금 보고를 수정했던 가구들, 셋째, IRS 세금 보고 기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고 신청서를 제출하며 직접 납세 정보를 기재한 경우들이라고 연방교육부는 분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펩사 양식을 도입하면서 평년보다 3개월이나 늦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접수받기 시작해 대다수 대학들이 기존의 데드라인을 맞추지 못하는 지연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1월 말까지 연방교육부로부터 통보받은 신학생들의 학비 정보 산정서들은 70만 명으로 전년도 150만 명에 비해 꼭 절반으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연방교육부가 산정하는 학비 보조 정보를 통보받아야 해당 대학에 등록하려는 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무상보조, 학자금 융자 등을 분할해 오포해주게 되는데 이 절차가 잇따라 수년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랴부랴 각 대학들은 신입생들의 학교 선택 마감일을 통상적인 5월 1일에서 5월 15일이나 6월 1일로 늦추는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려는 학생들이 매년 10월부터 펩사로 불리는 학비 보조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해 연방교육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부모 가구의 소득에 따라 연방 무상보조인 펠그란트 금액과 본인 부담 가능액 등을 산정해 신청자에게 알려주고 학생들이 체크한 해당 대학들로 보내게 됩니다. 각 대학들은 각 학생별로 총 학비에서 갚지 않아도 되는 연방 무상 보조액과 주정부 무상 보조액부터 빼고 나머지는 학자 융자금으로 충당하도록 오퍼해주게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 측 오퍼를 보고 수용하면 그 계산에 따라 학비를 내게 되고 학자 융자금은 졸업 후에 갚게 되는 구조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4,340만 명이 총 규모로 1조 7천억 달러의 학자 융자금 빚을 지고 있어 1인당 평균 3만 2천 달러씩의 학자 융자금 빚을 안고 대학 문을 나서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미국민들의 절반을 넘는 53%가 은퇴저축과 은퇴계획에서 뒤처지고 있다면서 암울한 노후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가구의 54%만 은퇴저축을 보유하고 있으나 안전한 은퇴 생활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통계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며 100세 인생이 자주 거론되는 만큼 40년 은퇴 생활을 버틸 수 없을 것이라는 미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절반을 넘는 53%는 은퇴 저축과 은퇴 계획에서 뒤처져 있다며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CNBC가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각종 통계에서도 미국민들의 은퇴 준비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의 절반을 약간 넘는 54%는 은퇴 저축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준의 조사 결과 평균 은퇴 저축액은 가구당 8만 7천 달러에 그치고 있습니다. 은퇴 연령을 눈앞에 둔 55세에서 64세 사이의 은퇴 저축액은 평균보다 적은 7만 1,00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게다가 59세 이상의 27%는 은퇴 저축을 한 푼도 모으지 못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은퇴 저축은 부익부, 빈익빈 의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의 고소득자들은 은퇴 저축으로 380만 달러나 갖고 있습니다.
반면 25%의 저소득자들은 고작 3,500달러를 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미국민들의 절반에 가까운 47%는 사회보장연금과 같은 정부 플랜으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사회보장연금은 현재 1인당 한 달 평균 1,900달러, 연소득으로 23,000달러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안정되고 편안한 은퇴 생활을 하려면 저축액이 146만 달러나 있어야 할 것으로 발표됐는데 은퇴 저축을 갖고 있든지 사회보장연금만으로 살아가든지 편안한 은퇴 생활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심지어 10년간 일하며 사회보장세를 낸 것으로 이르면 62세, 통상적으로는 67세부터 타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은 그 기금이 2023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만약 사회보장연금의 기금이 고갈되기 시작하면 현재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의 77% 수준으로 삭감돼 지급됩니다. 소셜시큐리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경우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을 올려 기금 고갈을 막자고 제안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 일각에선 100% 연금 지급 연령을 현재 67세에서 70세로 올리자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세균 감염에 다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최근 박테리아 세균 감염에 의한 침습성 수막구균 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3월까지 미 전역에서 143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중 36건이 버지니아에서 발생해 주 차원에서 발병에 대한 조치를 취하며 대응하고 있는데 수막구균 백신과 마스크 등이 여전히 가장 효율적인 방어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입니다. 박테리아 세균 감염에 의한 침습성 수막구균 질환이 증가하며 2023년에 422건, 2024년 3월 25일까지 143건이 집계돼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CDC는 2014년 이후 연간 보고 건수로 가장 많고 2024년의 증가 속도도 무시할 수 없다며 환자가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의심해야 할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게다가 2014년 현재 보고된 143건 중 101건이 동일한 나이지리아 수막구균 혈청균 Y인 것으로 알려져 단일종에 의한 대량 확산이 염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특히 버지니아에서는 뇌수막구균에 대한 아웃브레이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뇌수막구균은 수막구균을 일으키는 같은 박테리아 종으로 CDC는 발열, 메스꺼움 또는 구토, 정신상태 변화 및 빠른 호흡과 같은 증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막구균 질환의 경우 즉각적인 항생제 치료가 중요하다며 치료가 늦을 경우 생존하더라도 난청이나 사지절단과 같은 장기적인 장애에 시달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버지니아 디파트먼트 오브 헬스에 따르면 현재 36건의 사례와 7명의 사망자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역시 버지니아도 나이지리아 수막구균 혈청균 Y 박테리아에 의한 수막구균 질병 감염으로 주 전체에서 아웃브레이크로 대응하고 있지만 백신을 맞는 것이 수막구균 질병에 대한 최고 보호책이라며 노약자나 면역 관련 질환자들은 백신을 맞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와 의료 제공자의 동의하에 10일에서 12세 사이에 수막구균 백신을 일정에 맞춰 접종하고 16세에 추가 접종하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수막구균 혈청균 Y는 분비물을 통해 전염되는데 기침, 재채기를 통해 퍼지며 컵, 물병, 식기구 등의 공유로 박테리아를 퍼뜨릴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공기 전염이나 신체 접촉으로는 전염된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된 사람들 중 일부는 독감 같은 증상으로 시작하지만 갑자기 증상이 심해져 뇌수막염, 혈류 감염 증상인 폐혈증까지 심각해집니다. 어린아이들은 활동량이 없어지거나 짜증을 내고 구토를 하며 음식을 거부하고 머리에 볼록한 부드러운 점이 생긴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성인도 발열, 두통, 목의 뻣뻣함과 과민 증상 등이 일어나면 뇌수막염을, 발열, 오한,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일어나는 혈류감염 증상이 보인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치료를 해야 합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코스트코에서 회원들에 한해 곧 당뇨 비만 치료제를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스트코와 협업하고 있는 세서미는 당뇨와 비만 동시 치료제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오젬피크 등을 3개월에 179달러의 별도 비용을 내는 회원들에게 곧 판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마존과 월마트에 이어 코스트코 등 자이언트 소매점들이 약품과 헬스케어 시장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지난해부터 세섬이라는 회사와 협업을 통해 의약품과
헬스케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세서민은 미국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당뇨와 비만 동시 치료제를 곧 회원들에게 판매한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세서미가 판매하려는 당뇨와 비만 동시 치료제는 오젬피크로 이름 붙여진 주사제입니다. 오젬피크 주사제는 환자 상태에 따라 의료진의 처방을 받고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주사하는 약품으로 처음에는 당뇨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로 따로 시판됐으나 거의 같은 효과를 내고 있어 이제는 당뇨와 비만 동시 치료제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젬피크를 사려면 처방전이 필요한데 세서미의 새 플랜은 상담과 처방, 약품 판매를 함께 해주는 패키지입니다. 세서미는 코스트코 회원들이 3개월에 $179의 추가 가입비를 내면 당뇨, 비만 치료제에 대해 임상의와 상담한 후 의약품을 처방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서미는 당뇨 치료는 물론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 체중을 감량하는 데에도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주시받으면서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스트코와 세서미는 이미 지난해 9월 말부터 $29의 가입비를 내면 미 전역 50개 주에서 영상으로 원격 진료를 받는 플랜을 가동해왔습니다. $79 패키지를 구입하면 의료진의 추가 진료와 처방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스트코와 세서미의 협업 플랜은 건강보험이 없는 무보험자들은 물론 건강보험이 있어도 높은 디덕터블로 그 한도가 차기 전까지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코스트코와 더불어 아마존과 월마트가 세서미와 같은 헬스케어 회사들과 손잡고 영상진료와 의약품 처방 등 헬스케어 사업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들이 3,840만 명이나 있으며 비만 인구는 7천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